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고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력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이 조금 강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강하다라는 거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졸트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고서도 반등 양상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보고서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중요도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요 지표가 반등한 부분들도 영향력을 시장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셸 보먼 그런 의사가 그러니까 페드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이 간밤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는 올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축소의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요렇게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베스팅닷컴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엄청 치솟았었잖아요. 요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CPI 지표가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뭐 '글로벌 경제 위기다.' 요런 게 촉발됐었던 건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잡기 위해서 연준 측에서의 정책들이 좀 나왔던 거고 이 지표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용 노동 지표를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제 시장이 매크로 변수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거를 급격하게 좀 잘 잡았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완만하게 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꺾인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이 목표로 했었던 그런 고용들 좀 단단하다 그런 이제 해석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들이 좀 퍼지게 되면서 그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시장의 유동성들이 좀 급격하게 축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통상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특별한 호재 그리고 특별한 악재가 없을 경우에 뉴욕 증시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요. 특히나 매크로 변수, 거시경제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도 눌리고 있고 지금 사실 비트코인 측면에서는 나올 만한 호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거나 뭐 SEC 의장이 이제 잘렸다거나 요런 것들이 다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시경제, 매크로 변수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체코의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합니다. 체코의 중앙은행 알레시 미흘 총재가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체코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나라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체코도 그렇고 어떤 나라냐면 스위스 쪽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금 보유량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독일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물밀듯이 여러 나라에서 이 전략적 준비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도입이 달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 홍콩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국가잖아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우지혜장 의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금융 준비 자산으로 통합해서 경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비트코인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브릭스라는 그 연합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무역 결제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하원 의원인 안톤 트카체프가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체코도 그렇지만 스위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 전략적 준비금 혹은 이제 국가의 자산으로 하나 채택을 하는 거 혹은 이제 달러의 이제 어떤 패권을 좀 막기 위한 방안, 무역 거래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들을 좀 전해 드리고 싶었고 미국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은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일단은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채택하는 거 발의를 했고 또 최근에 정확히 그 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에서도 그 의견이 발의가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저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이런 게 좀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인들도 결제를 할 때 비트코인 결제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놓으면 가서 이제 구매자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안들이 또 발의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활용도에 관해서도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거시경제 리스크 그리고 또 요런 이제 각각 나라별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전략적인 준비 자산 채택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같이 좀 전해 드렸고요.